단계 정리하면서 내려오고 싶어 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 녀석 한번 볼게요. 풀어놓은 요 녀석 볼게요. 대상 몇 개? 4개. A, B,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4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우리는 이런 대상 4개 연산 종류 2종류라는 연산 법칙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대칭 차집합 문제가 되게 새로운 연산의 정의 중에서도 엄청 특이한 이유는요. 얘는 연산 법칙으로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연산 법칙으로 풀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늘어나. 한번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해보시면 돼요. 미쳐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요. 연산 법칙이 아닌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요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적어놓으세요. B급! 지워버려. 요렇게 적어놓을 거고요. 가로를 열고 연산 법칙이 아닌 그림으로 푼다. 연산 법칙이 아닌 그림으로 푼다. 연산 법칙이 아닌 그림으로 푼다 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녀석이 요런 그림이 나왔어. 맞나? 딱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거 대칭 차집합 문제네. 연산 법칙으로 못 풀어. 얘는 빗금 지워버려야. 그 빗금이 뭐냐면 A를 빗금을 다 치라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B 부분에 빗금을 다 치라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어느 부분을 지워야 돼? 그 2개의 빗금이 2번 그려진 부분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야. 맞나요? A 다 칠하고 B 다 칠했더니 요 부분 2번 빗금 쳐졌네? 얘만 지워버려. 이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되겠습니까? 빗금 2번 겹친 부분만 지워버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3번 읽으면 암기하고 간다. 시작! 대칭 차집합 빗금 지워버려. 대칭 차집합 빗금 지워버려. 대칭 차집합 빗금 지워버려. 그래서 요거 갑니다. 자, 연산이 이렇게 나오면 앞에서부터 풀어야지. A 오퍼레이션 B. 이거는 내가 빗금 지워버려 안 해도 A 오퍼레이션 B는 대칭 차집합이니까 이 정도야. 요 정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맞죠? 요 정도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거기에 이제 뭐가 더 된 거야? C라는 애가 한 번 더 연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애를요. 빗금을 칠해. 그리고 지워버려. 어느 부분만 지워버린다? 2번 겹친 부분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겹친 부분만 지워버린 그림으로 최종 답을 냈더니 여기는 빗금이 하나네. 여기도 빗금이 하나네. 여기도 빗금이 하나네. 여기 빗금 2번이니까 지우고 이 안도 빗금이 하나네 라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빨라요. 연산법칙으로 어설프게 막 얘를 예로 바꿔서 막 힘들게 풀어보고 이런 선생님들 계시는데 다 미친 짓이에요. 그냥 요게 제일 빠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필기해 놓으시고요. 됐나요? 네. 밑에 여백이 좀 더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 대칭 차집합의 심화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칭 차집합을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너무 잘 가르치니까 애들이 잘 푸네. 그래서 이제 꼬기 시작해요. 자, 대칭 차집합의 심화 유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면 출제자가 A 오퍼레이션 B는 샬라샬라해 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어. 그런데 이게 연산으로 잘 안 풀리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 A 오퍼레이션 B 그림이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느낌 오지?
영역이 반대되는 부분에 색칠해졌구나. 자,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라는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대칭 차집합을 푼 후 어떻게 하면 돼? 부정. 맨 마지막에 영역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부정 처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칭 차집합 여기를 그려놓은 후에 맨 마지막에 부정해주면 이런 그림 나오지.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연산이 정의가 되는 건 연산 법칙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끔비끔 지워버려 부정이야. 알겠습니까? 비끔비끔 지워버려 부정. 이렇게 쓸까? 예. 이 얘기는 다시 하면 무슨 얘기다? 비끔 공통된 부분을 지워버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무슨 작업 한 번 더 해준다? 부정. 요거 한 번 더 해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좀 얘기해볼까?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그래, 뭐, A라는 집합 이런 걸 봤다면, 요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 A라는 집합 옆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집합들이 있어요. 자, 요 집합은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 있어요. 6의 약수를 자신의 원소로 갖는 집합 일 수도 있고요. 혹은 6의 뭐 배수를 자신의 원소로 갖는 집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6의 약수를 자신의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어? 양의 약수, 부등수합이니까. 양의 약수, 예, 1, 2, 3, 6 요런 녀석을 자신의 원소로 갖는 거고요. 6의 배수를 자신의 원소로 갖는 집합이면 얘는 6, 12, 18, 24, 땡땡땡 무한집합이지.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둘 중에 시험에 더 자주 출제되는 건 위일까 아래일까? 아래가 훨씬 자주 출제돼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위와 아래 중에 얘가 더 어려운 이유. 얘는 유한집합에서 엄청 유치하고 쉽지? 그냥 원순율법으로 쓰고 풀 수 있지만요. 요 녀석은요, 쓸 수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2랑 A6이 서로 배수의 집합이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포항하게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돼요. 6이 2 보고 와 너 크구나 이래. 왜? 얘는 2, 4, 6, 8, 10, 12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고 얘는 6, 12, 18, 24 이런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 숫자가 작을수록 배수집합에선 얘가 더 큰 집합일 확률이 있구나. 포항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이유예요. 무한집합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숫자가 작을수록 큰 집합이라는 것에서 학생들이 종종 6이 이보다 큰데요? 이러면서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요런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려놓고 요 위에 두 줄 정도 필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필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줄, 두 줄짜리 필기예요. 첫 번째 줄에 약수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약수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약수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두 번째 줄, 배수집합 문제는 무한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배수집합 문제는 무한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배수집합 문제는 무한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배수집합 문제는 무한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거다? 배수집합을 배울 텐데요. 결론부터 내자면요. 배수집합 문제에서 교집합은 쉽고 합집합은 어렵습니다. 교집합은 쉽고 합집합은 어렵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개념인데 기억하는 사람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n분의 x는 n분의 x라는 수학적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은 출제자가 우리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n은 x n은 x의 약수 약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 주체는 x야, x. x는 n의 배수일 때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수학상 가우스 기호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맞습니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우스 n분의 x는 n분의 x고 n은 자연수이며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 있다라는 표현이 보이면 우리는 이 x는 n의 뭐다? 배수이다. x는 n의 배수일 때 라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즉, 이 녀석은요 x를 원수로 갔는데 n의 배수이므로 배수의 집합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자, 배수집합 문제를 제일 까다롭게 표현할 때는요 보통 수학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내세요. 그러면 가우스교를 모르는 애들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뭐야? 뭐지? 이러다가 끝나버린다. 자,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배수집합은 교집합은 쉽고 합집합은 어렵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건 뭐야?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은 뭐가 될까? 교집합을 했을 때 6의 배수집합이 되지. 이해되나? 예. 공통 부분이 6의 배수가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A의 8 교집합 A의 6 24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정리해 놓도록 할게요. A의 M 교집합 A의 N은 A의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이 6, 24는 요 녀석의 뭐야?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교집합을 공부 끝냈어요. 교집합은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되게 쉽죠? 그냥 최소 공배수만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을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합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3의 배수의 집합, 얘는 6의 배수의 집합 합했어. 뭐가 될까? 3의 배수의 집합이 되죠. 3이 더 큰 집합이야. 합집합은 커져야 돼요. 자, 얘는 4의 배수의 집합, 20의 배수의 집합 합했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4의 배수의 집합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똑같이 합집합이에요. 하나는 24의 배수의 집합이고 하나는 16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합하면 뭐가 될까? 안 돼요. 15하고 24 배수의 집합 합하면 뭐가 될까? 안 돼요. 그래서 합집합이 어려운 거예요. 교집합은요 무조건 돼. 알겠습니까? 하지만 합집합은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겠지. 맞습니까? 자,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의 차이는 뭐예요? 3, 6, 4, 20 이 녀석들은요 서로 약수 혹은 배수 관계야. 3은 6의 약수, 6은 3의 배수, 4는 20의 약수, 20은 4의 배수예요.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M과 N이 약수 배수 관계
약수 배수 관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때는 AM 합집합 AN의 결과로 나오는 A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 최대 공약수 G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고?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처럼 M과 N이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닐 땐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A는 G의 약수가 들어가요. G의 약수 일명 뭔데? 공약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공약수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안 되지만 포함관계는 성립한다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봐야겠지. 그래, 24고 16은 83, 24, 82, 16. 최대 공약수 몇입니까? 8이지. 그래서 이게 A8에 얘네들은 포함돼. 이렇게 써도 되고 8뿐만 아니라 모두 돼. 4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는 거야.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겠지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5, 24 최대 공약수 구합니다. 38에 24. 그래서 얘는 A3 혹은 A1 이런 녀석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 합집합은요 연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합집합은 어렵다 밑에 화살표 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은 연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신경 써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되겠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 정리가 있고 뭐 있지? 없어? 혹시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이해됐나요? 넘어가도 될까? 될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2개 있죠? 그거 풀어보세요. 배수집합. 네? 배수집합. 잠시만요. 무슨 말이죠? 지금 뭐 질문했나요? 합집합은 연산이 되는 경우도 배수집합 거기에 보면 합집합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밑줄 치고 아래로 화살표 빼서 합집합은 연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필기하면 돼요. 됐나요? 또 이거 아닌가? 뭐 모르는지 선생님 모르겠네. 예, 됐나요?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배수집합 하에서 푸세요.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집합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교집합에 있다, 합집합에 있다, 합집합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합집합 부분을 보고 제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계산이 가능한가? 계산 불능인가야. 자, 우선 이 녀석 계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와, 얘 계산 가능하구나.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얘는 계산이 가능합니까? 계산이 불가능합니까? 계산이 불가능해요.
계산 불능입니다. 그래서 계산 불능은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안 되니까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라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문제를 접근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교집합은 되게 쉽지. 얘는 뭐야? A의 U 합집합. 얘는 뭐예요? A의 4 이렇게 나오지. 6하고 4는 서로 약수배수 관계 아니니까 더 이상 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끝났어요. 반면에 얘는 계산 가능하니까 계산되는 건 해주고 가야 돼. 알겠습니까? 얘 계산하면 뭐 나와? A 합집합 A4는 A 2. 그러므로 답은 A의 6 이런 식으로. 예, 합집합이 나올 때는요. 계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풀이의 방법이 전혀 달라진다 라는 거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그 아래쪽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세요. 또 이런 문제가 나요. 이건 상급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좀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뭔지 모르지만 AB 자리에는 어떤 이제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위에는 교집합이 나와요. 아래는 합집합이 나와요. 자, 교집합이 나오면요. 작은 집합이야, 큰 집합이야? 합집합에 비해서 작은 집합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나오면 작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집합이 나오면 무슨 생각한다? 큰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도 작은데요. 얘보다 더 작은 애를 구하려는 거야. 이 더 작은 애는 얘를 보면서 입을 이렇게 벌리겠지. 그래서 A의 K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얘는 큰데 이번엔 반대로 뭐가 되겠어? 더 큰 애. AK란 애가 더 큰 애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데 더 작아, 큰데 더 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얘도 작은데 얘보다 더 작은 녀석, 요 K의 최대값 구해야 되고요. 얘도 큰데 얘보다 더 큰 녀석, 요 K의 최소값 구하는 요런 문제 유형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때 위에 나오는 K 자리에 들어가는 수 있는 녀석은 누구냐면요. A와 B의 공배수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요 K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A와 B의 공약수가 들어갈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출제돼요? 자,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 공배수 중에서 제일 큰 수 K를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해주면 되겠어? 제일 큰 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최소 공배수 L을 구해주시면 최소 공배수 잠시만 최소 공배수 아니지. 죄송합니다. 요거 반대다. 제일 작은 수 K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최소 공배수 L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제일 큰 수 K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최대 공약수 G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요런 문제. 얘네들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좀 상급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식의 구조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식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교집합 나오면 얘가 더 크고 합집합 나오면 뒤에 있는 게 더 커. 그래서 기억하려면 작은데 더 작은 애 K 그리고 큰데 더 큰 애 K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문제는 이때 제일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K와 제일 큰 수가 될 수 있는 K의 값을 묻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몇 페이지 들어갈? 16페이지 들어갈 차례인데 시간이 다 됐죠? 자, 내일은 16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16페이지를 잘 하려면 포함관계, 동치관계 있지? 맞아?
예, 그 부분, 즉 두 집합 사이의 관계, 오늘 개념 최소 5번 이상 읽고 공부하고 오세요. 외우고 오십시오.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